5.18 폄훼와 일백을 공유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5.18 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이어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기를 놓고 첫 번째 대회를 유치한 대구는 파크골프 성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폄훼와 일베글 공유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5.18 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이어 부적절한 발언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발언들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글까지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도 변호사의 거듭된 사과에 공천 유지를 결정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국 이틀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건 전두환 미화 발언입니다. 지난 2021년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전두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했고 글 말미에는 마지막까지 공인으로 죽어간 한 작은 거인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9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는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관련 단체는 사필 규정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행이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봄날에 맞는 좀 쓸쓸하고 공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대구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잘한 결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철저히 검증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지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있을 수 없는 망천이라며 보수당이라면서 보수의 중심인 대구를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BTV에서는 도태우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달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0주기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제주에서 시작된 전국 시민 도보 행진이 20일 만에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함께 외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단이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250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하늘에 별이 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250명의 아이들을 이곳 생명안전공원으로 데려오기로 했지만 올해 완공하기로 했던 공원은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만 안산에, 이 평화로운 안산에 갑자기 아이들이 25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미친 듯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근데 10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제주부터 안산까지 행진단이 거친 전국 25개 도시의 시민들이 나눠준 나무를 생명안전공원에 심으며 안전한 사회를 기원해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말도 안 되게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참사 직후나 지금이나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시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출발한 행진단은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던 단원고등학교를 향했습니다. 단원고 앞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묵상. 단원고를 출발한 행진단은 안산시청을 향해 걸으며 안산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전국에서 온 시민 행진단과 안산 시민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멈추기 위해 힘겨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는 안녕하지 못했고 2년 전 이태원 참사도 안녕하지 못했고 1년 전 오송 지하 참사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안녕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주에서 시작해 안산을 거쳐 16일 서울에 도착하는 304km의 여정은 마무리됩니다. 이날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을 선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과 특별 전시회, 공연 등 다채로운 기억 문화 행사가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기공원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해온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달서구 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은 면적이 47만 제곱미터로 대구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공원이지만 공원보다는 공동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37년 공원 조성 이후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개발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며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 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달서구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장기공원을 주민 쉼터로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등산로와 조명, 안내 표지판 정비가 시급하고 오래전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던 참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그리고 편백나무와 황토길이 있는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천석 규모의 복화문화체육관 건립이 확정됐다는 것은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먼저 첫 사업으로 했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고 하나하나 컨텐츠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찾기 좋은 공원으로 다시 이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달서구 갑 선거구 후보들도 장기공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만큼 당선 이후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로 산불, 태풍 등의 재난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단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난 2022년.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등으로 주민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에서만 29명이 숨졌고 3천억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갈수록 극한,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보호입니다. 우선 저희들 경북형 재난 대재난 모델의 가장 큰 3대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도민을 지켜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체계로 지금까지 재난 대응 체계 복구나 대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 현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체계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 시스템과 같은 예방, 주민보호, 피해 경감, 대응, 복구 5단계로 운영합니다. 최고 예방, 과잉 대피, 최상 보호, 최대 복구 원칙으로 주민보호 행정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시에는 호텔 등 개별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구호 세트 등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명분을 일시 구호 세트를 지금 한 6억 정도를 이미 내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간은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텔, 호텔 정도로 해서 한 단기적으로 한 2달간 정도는 모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에 산림 진화 헬기를 배치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 헬기를 2026년까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 골프대회가 대구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대통령기 첫 대회를 유치한 대구는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에게 파크골프 성지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800여 명이 경기장인 달성군 농공읍 위천 파크골프장으로 모였습니다. 처음 와서 해보니까 참 난이도가 좀 편리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한테는 좋은 운동이지만 할수록 어렵고. 위천 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인한 대구 두 번째 인증구장입니다. 지난해 18홀 규모로 조성됐지만 올해 시설을 2배로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6홀로 세팅이 돼 있는데 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호한 편이고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일반부와 시니어부, 단체전과 학생부 4개 그룹으로 나눠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파크골프는 골프보다 규모는 간소하면서도 흥미로운 경기 진행이 가능해 노인층이나 중장년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대구는 대통령기를 놓고 처음 열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파크골프의 성지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 무엇보다 1회 우리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가 우리 대구 달성에서 열렸다는 것은 우리 달성군이 그만큼 시설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접근성 측면이나 전국적으로 동호인분들께서 그만큼 와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 저는 이런 의의를 두고 싶고. 이번 대회는 내일 시니어부와 학생부 경기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후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과 작은 노력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가 대표적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지역의 언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대구적십자 서부봉사관에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부와 후원이 감소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취재해오던 지역의 언론인들이 직접 사랑의 빵 나누기 봉사에 나선 겁니다. 오늘 만든 빵은 대구 지역 아동센터나 보육원 등에 이제 전달될 예정인데 저희 회원들이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 어려운 경기 속에 이런
보육원 등의 후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오늘 이런 행사 계기로 또 주위 분들이 따뜻한 이런 아동에 대한 시선이 필요할 때라고. 정성껏 만들고 있는 빵은 소시지 빵과 초코 머핀, 취약계층 청소년 500명에게 나눠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두 종류의 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빵 제과 교육을 받은 적십자 봉사단원들에게 교육을 받은 후 직접 빵 만들기에 도전해보니 처음엔 어눌했지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공정이었습니다. 이 제빵 봉사는 아무것도 없는 가루에서 맛있는 게 또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봉사입니다. 대구 적십자 서부 봉사단은 기부와 후원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도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빵 나누기와 사랑의 국수 나누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 봉사관에서는 빵은 50만 원이고 그리고 국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면 240명이 칼국수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액 단위로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봉사.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흔했던 오징어, 기후변화와 남핵으로 이제는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어획량이 아직 버텨주고 있는 한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한치의 인공 부화가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기대가 큰데요. 건강한 개체로 키워 어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이 개체들은 한치 유생입니다. 주로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한치는 오징어목 꼴뚜기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다리가 한치, 즉 3cm 정도라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오징어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 한치를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수조에서 키운 한치 성체에서 산란부터 부화까지 성공한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함께 연구가 시작된 살오징어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치의 인공부화는 오징어류 연구에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한치의 인공부화는 인공종묘 생산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초기 먹이만 규명이 된다면 한치를 대량 생산하여 자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과제는 인공부화에 성공한 한치 유생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기존 양식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고 참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먹이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 해안가에서 동물 플랑크톤 수집부터 수조의 환경 조건까지 바꿔가며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한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 먹이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초기 먹이를 찾고 있고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초기 먹이를 규명해서 앞으로 이제 대량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의 상승과 남해구로 오징어류를 대표하는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치의 인공부화 성공이 오징어류 자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개표 참관인 75명을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발병한 수두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발생한 수두 환자는 총 22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16명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수두는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일주일가량 지속되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대구시 교육청 1학생 1예술활동 생활화를 추진합니다.
학교별 특색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469개 학교에 학교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 예산도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끼리 악기와 교구를 서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예술 체육 분야 교구 나눔 운행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4년 대구교육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학생은 대구교육 학생 기자단으로, 학부모와 일반인은 대구교육 사랑 기자단으로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개 주요 등산로에 있는 산악 위치 표지판 623개와 구급함 80개를 점검합니다. 훼손된 산악 위치 표지판은 보완하고 구급함 내 비치 물품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 25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금 3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금액은 각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시설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13개 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경찰과 함께 악성 민원인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실전을 가장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으며 휴대용 보호 장비 시연과 비상벨 작동 테스트도 병행됐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떤 후보가 공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을 저지하는 이념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